언니 뉴스 보면 채권 금리가 어떻고 국채, 회사채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저도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하지. 근데 덕이 너도 알아야 돼. 왜? 경제 뉴스 읽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 채권 가격이 뭐 어떻게 되면 뭐는 어떻게 되고 이걸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외워도 까먹고 또 까먹고 안 그래도 자꾸 까먹는데 우리는 돌아서서 내가 뭘 먹었는지도 까먹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니? 그래서 언니가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한번 개념을 잡아두면 아 채권이 이런 거구나. 뉴스도 술술 읽힐 거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도 정리를 싹 한번 해주면 우리 덕이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오늘도 채권 공부 신나게 달려보자고! 덕아, 채권이 어려운 것 같지? 알고 보면 1도 어려울 게 없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돈을 줄 순 없잖아. 그 사람한테 증서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증서에 뭐를 써야 되겠어? 아,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만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자 만기에 내가 몇 프로 줄게 라고 약속한 이자를 써야 되지. 이게 바로 표면 이자라는 거야. 이 증서를 받고 만기에 내가 원금하고 이자로 바꿔줄게. 이게 바로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전엔 이 종이에다가 채권을 발행을 해줬어. 네모난 표딱지에다가 회사 이름 써있고 표면 이자 몇 % 이자를 주는지, 그 다음에 만기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돈 갚을지 만기도 이렇게 써있어. 채권은 이렇게 생겼단다. 대표적인 채권의 종류가 있어.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지자체에서 발행하거나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거나 이러면 공채, 그리고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금융회사들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면 이거는 금융채,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통화 안정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있어. 그런 건 또 통한채라고 해. 근데 이거저거 다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국공채하고 회사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건 투자 안 할 거니까.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 한정없이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니? 그럴 수는 없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덕이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야, 나 1년만 쓰고 갚을게 덕이야 그랬어. B라는 사람은 나를 믿고 한 30년 시원하게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 덕이는 A라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어? B라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어? B. 인생 뭐 없다. 난 직진이다. 30년 시원하게 빌려주겠다. 참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로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30년 동안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30년 동안 제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해. 그럼 내 돈 못 받는데 단기로만 빌려주려고 한단 말이야. 만기가 길면 길수록 내가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의 수들이 생기고 리스크들이 생길까봐 채권의 이자는 더 비싸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난 네가 B라고 대답을 해서 참 기가 막히는구나.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아. 자신 있게 언니 B! 대단해!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도 종류가 좀 달라지거든. 대부분 채권 이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준단 말이야. 이자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눠서 주는 채권들을 이표채라고 해. 근데 요거 말고도 할인채라는 것도 있어. 미리 할인을 해서 적은 돈을 내고 이자 받을 걸 감안해서 금액을 조금 낸다 이거지. 원금이 10,000원이야. 이자가 만약에 10%야. 나는 9,000원만 미리 내겠다. 이게 할인채야. 그리고 복리채도 있어. 복리채는 만기의 원금하고 이자를 복리로 쳐서 줄게 라는 건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채권을 거래해보잖아? 그러면 거의 이표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채권은 신용 등급도 되게 중요해. 사실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우리가 대우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그지?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들이 있고 A부터 B, C, D 이렇게 먹여. 근데 트러플 B 이상의 채권에만 회사채에만 투자를 해야지 그 밑에 애들은 사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정크본드라고 하고 정크본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겠지? 안정적인 신용등급 안에 들어오는 애들로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채권 투자할 때는 신용도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와. 우리 덕이가 매일매일 들어도 매일매일 헷갈리는 그것. 금리가 내려가는데 채권 가격이 왜 올라가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왜 내려가냐? 그냥 외우다 보니까 맨날 헷갈려. 뉴스에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개념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만기에 5% 이자 주는 채권을 우리 덕이가 투자를 했어. 시중에 금리가 막 내려간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채권 금리도 같이 내려가겠지. 금리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금리가 채권 금리가 3%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5%짜리를 사고 싶을까? 3%짜리를 사고 싶을까? 당연히 5%짜리랑 3%짜리를 비교하면 사람들은 다 나 5%짜리 살래라고
몰린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 5%짜리로 막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가 몰리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시중의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의 금리가 더 메릿이 있으니 사람들이 여기로 몰린다.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럼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야. 이게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야. 이해 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갔으면 깊이 반성해봐 한번. 언제 투자해야 돈을 벌까 궁금할 수 있잖아. 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투자를 받아서 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끌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수익의 과실을 같이 나눠 먹는 형태. 이게 바로 주식 투자였고, 채권 투자는 뭐냐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그냥 나는 약속된 이자를 받아오는 마음이 편안한 그런 투자인 거지. 자,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A라는 회사가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야. 주가가 막 쫙쫙쫙쫙쫙 올라가. 자, 그러면 이럴 때 주식 투자자가 기분이 좋을까? 채권 투자자가 기분이 좋을까? 주식 투자자요. 옳지! 주식 투자자가 기분이 완전 좋을 거 아니야. 입이 귀에 걸렸을 거 아니니. 그러면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좀 후회가 되겠지. 경기가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했어. 회사가 장사도 안 되고 창고에 재고가 막 쌓이고, 주가는 어떻게 될까? 뚝뚝뚝 떨어지겠지. 10,000원 하던 주가가 8,000원, 7,000원, 5,000원 막 이렇게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은 어떨까?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주가가 좀 떨어진들 어때? 나는 만기에 약속한 이자를 받아서 나오면 땡인데, 그래서 이런 경기의 하강 국면에서는 채권 투자자들이 더 기분이 좋은 거지.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자, 근데 경기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중앙은행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경기가 꼬꾸라질 징조가 좀 보이거나 그 전에 채권을 만약에 샀었다.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니 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 쭉쭉쭉 올라가겠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나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할 때는 채권에 투자하라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경제 위기가 와.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특히 어느 나라 채권에 우리가 눈이 쏠릴까? 세상이 망해도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니 미국은 안 망할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채권 중에서도 미국 국채에 눈이 다 쏠리게 되어 있다고.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미국 국채를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이런 미국 국채가 수익을 많이 보게 해주겠지. 그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근데 증권회사 가잖아. 저 국채 좀 살라고요. 그럼 10억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막 이래.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보통은 증권사의 HTS나 MTS를 이용해서 회사채를 거래하는 방법들이 있어. 상품 중에 채권을 선택하면 장외 거래가 있고 장내 거래가 있어. 장내 거래는 기관이 채권을 사갖고 지가 이만큼 들고 있어요. 근데 돈이 조금 필요한 거야. 그러면 지들끼리 조금 사고 팔고 이렇게 물량을 풀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내 거래야. 기관들이 조금 물건을 팔 때 증권사가 그 물건을 탁 낚아채서 올 수가 있겠지. 야, 우리가 좀 살게 해서 증권사가 갖고 와서 그거를 일반적인 우리 금융 소비자한테, 우리한테 팔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장외 거래야. 언니가 MTS를 기준으로 요 화면을 지금 띄워놨거든. 장외 거래, 장내 거래.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회사들이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자, 대한항공을 검색했어. 지금 보이지? 이자 보일 거고 신용도 보일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생각보다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 트리플 B, 더블 B 뭐 이런 거야? 근데 이자는 지금 3점 몇 %를 주네. 자, 그리고 만기 남은 게 한 몇 개월 정도 되네. 그럼 얘를 투자할까 말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때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10,000원의 채권이 발행이 됐어. 근데 내가 사는 시점에 10,000원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잖아? 그러면 내가 받는 실질적인 시장 이자는 그 이자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채권의 이자는 내가 채권을 거래할 때 얼마에 샀는가, 얼마에 파는가에 따라서 표면 이자와 실질적인 이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덕이가 기억하길 바래.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은 손품을 팔아가지고 찾아야 된다라는 게 좀 그래. 그런 것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국공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괜찮은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채권 ETF들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채권형 펀드는 돈이 이만큼 크니까 그 큰 돈으로 국채도 사고 회사채 좋은 것들도 사고 이럴 수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 국공채 펀드들은 아주 안전한
하는 곳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채권 ETF가 있어요. 펀드의 형태인데 한 주, 두 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원하는 가격에 팔고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ETF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접적인 채권형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평소에는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형태이지만 얘네들이 언제 빚을 바란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빚을 바란다. 그래서 평소에 경기 순환 사이클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어쨌든 어떻게 사용하든 채권이 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우리 덕이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덕이 궁금한 거 있나? 채권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 맞다. 있지 왜 없겠어. 나 아시는 분 돈 엄청 많으신 사장님이셨어. 어느 날은 채권에서 엄청 손해를 봤다고 하시는 거야. 증권회사 직원들이 이거 이자 엄청 많이 주는데 괜찮은 회사라고 이걸 하라 그랬다는 거야. 회사채에 투자를 하셨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린 거지.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고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오산이야. 이거 그냥 누구 말만 듣고 이 회사 괜찮은데 이자 많이 준대. 그렇게 해서 막 투자를 했다가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괜찮은 회사가 이자를 미친 듯이 많이 줄 일은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덕이야 오늘 채권 공부했는데 어땠어? 별로 어렵지 않았지 생각보다. 자본시장에서 양대산맥이 채권과 주식인데 채권 시장이 오히려 더 크단다. 기관이나 이런 큰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를 더 많이 해.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항상 채권, 주식 뭐 여러 가지를 나눠서 갖고 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돈이 조그맣게 애기 돈이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작은 돈이지만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존재를 하거든. 그러려면 채권에 대해서 우리 덕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채권 공부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말 작은 돈이지만 자산 배분을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 안녕!